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동해안 위판장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산물 기피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1년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마지막으로 의회 차원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남북이 함께 전승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분양 전환을 추진하는 동해시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물론 수산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본격적으로 방류하기 시작하자 많은 국민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결국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바로 마주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사능 검사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21개 위판장에서 위판된 수산물을 대상으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동해 묵호항에서 시작했는데 다음 달 말까지 검사 장비 2대를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업을 기반으로 한 강원특별자치도나 지역 어업인 단체가 별다른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류를 저지를 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동해안에서 나오는 그 수산물들을 믿고 드시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제주, 부산광역시, 경남, 전남 등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의 방사능 검사 정보를 적극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처럼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제 각종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시도마다 그쪽 매일매일 모니터를 지금 할 계획을 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봤더니 주말을 앞둔 금요일임에도 평소보다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방류한다 그 시작 떠들고부터 조금 사람이 이제 줄었죠, 많이. 어제는 뭐 방류하니까는 직업을 다른 걸 찾아야 되나, 이거를 놔야 되나, 붙잡고 있어야 되나 생각 들었죠. 갈등이 많았지. 앞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기피가 계속된다면 강원 어업계에도 큰 파도가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30년이나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30년 동안 마음을 졸여야 되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온 관광객들도 수산물 구매에 앞서 불안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거야. 그 누구든지 다 안 그러겠어요. 저야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괜찮겠지만 어른애들은 아무래도 몸에 축적되고 하면 안 좋죠. 강원특별자치도는 방사능 검사 강화와 함께 수도권 백화점 등에서 강원도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민선 8기 지방의회 1년을 맞아 점검하는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대로 된 조례가 발의되지 않고 일부 의원들은 회의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의원들이 전문성을 기르도록 이끄는 제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 조례 내실을 다지기 위해 의원들이 노력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이병선 이하라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들이 정책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맡겨 조례의 질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2020년부터 배정된 예산입니다. 의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영월군 의회가 올해 배정한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 수 7명에 맞게 3,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지난 3년간과 마찬가지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끼리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연구단체가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영월군 의회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책정하고도 전액 미집행한 의회는 영월과 횡성, 강릉, 홍천, 양양 등 5곳입니다. 양구군 의회는 4년째 아예 예산 편성조차 안 했습니다.
의원 연구회 운영 정도로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탄만 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구 용역이 1,00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배정된 500만 원으로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이 연구회를 조직하는 게 보통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도 현재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회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연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연구회 비율 자체가 한쪽 당으로 다 치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사실은 연구회를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었어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을 돕는 정책지원관 제도도 지난해 도입됐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별로 의원 숫자의 절반까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일단 채용부터 장벽입니다. 채용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의회는 시군 본청에서 파견을 보내지만 인사이동에 따라 금세 자리를 옮기곤 합니다. 짧게는 6개월, 1년 이래 있다가 또 가버리고 새로운 직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인사를 이제 그 본청에서 연속성 또는 전문성을 가지고 가져야지만 의원들하고 소통하고 또 정책을 개발하는데, 또 시군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인데 광역시도는 6급이다 보니 도에서 자리가 나면 이직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도가 대규모 채용을 열면서 전국의 기초지자체는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도 과제입니다. 지원자는 많이 있으세요. 있는데 어떤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의원님들을 지원하다 보니 일단 계속 채용은 이루어지고 있고, 과도기인 만큼 광역지자체부터 정책지원관 공급이 안정되면 나아질 걸로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나쁜 군지역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시군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반대 없이 도장만 찍어주는 거수기 의회를 면하려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바깥에서 제도를 찾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은 의회도 있습니다. 고성군 의회는 7명 의원의 의견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회의 규칙에 강제성을 더했습니다.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이 매일 주민 생활에서 보고 듣는 아이디어부터 최대한 입법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들은 회의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장이 의사결정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꿨고, 위원회를 거쳐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발언의 경우도 회의 중지로 의원이 발언을 마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도록 했습니다. 특정 당이나 분야 그리고 지역구에 발언권이 몰리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함께해서 성과를 좀 내주자. 다른 의원님들께서 또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해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세 번째 의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성군 의회 의원들이 당선 이후 1년 동안 발의한 조례는 모두 17개. 이 17건은 모두 공동 발의 형식입니다. 각 조례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1명이지만 나머지 6명의 의원이 논의를 통해 의견이 다른 의원이 제시하는 방안까지 수용해 발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고성군 의회는 공동 발의 형식으로 많은 의원이 조례 발의가 어려운 이유로 꼽는 행정의 예산 지원 문제도 일부 해결했습니다. 한 초선 의원에게 공동 발의 조례 중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성에 특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어떤 부분? 거의 다 고성 같은 경우에는 농업 쪽이 많잖아요. 감독관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좀 키웠어라면 그렇게 많은 수혜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 주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의원 배지를 가슴에 단 강원 지역 기초광역단체 223명 의원의 1년. 지금까지 숫자로 매겨진 성적표는 제각기 달랐지만 분명한 건 이 가운데 누군가는 당선 전 마음가짐대로 주민들의 고충을 의원이 가진 힘으로 조금 더 많이 해결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투표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 이하라입니다. 우리
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 아리랑은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창조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점을 고려해 남북이 함께 체록하고 전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강원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오늘은 아리랑의 가치를 홍한표 기자가 조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류인 세 곳, 정성과 전남 진도, 경남 밀양입니다. 이들 세 지역은 아리랑의 전승 발전을 위한 교류를 강화하고 있고 각각 축제 등을 통해 아리랑의 운율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진도 아리랑이나 밀양 아리랑 다 같이 참석을 해서 아리랑을 같이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강원 도내에 있는 많은 아리랑들을 같이 이제 어쨌든 무형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2012년에는 세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재창조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정선 지역은 아리랑의 현대화, 세계화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 아라리를 기획해 2018 겨울올림픽 개막식에 선보인 데 이어 호주 애들레이드 무대에 공식적으로 올렸고 영국 에딘버러에도 공연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세계화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프랑스하고 헝가리 공연도 했었고 그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등에도 여러 차례 공연을 한 바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국립극장, 용극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공연도 또 했던. 하지만 역시 중국이 변수입니다. 지난 2011년 중국은 조선족의 문화라며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하려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랑의 전승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공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리랑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도 교류를 강화해야 합니다. 네, 무형문화유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는 정선 아리랑이 되게 유명한데요. 이 아리랑의 어떤 강원 지역에서의 어떤 분포와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리랑을 공연하는 사람들 민간 단체에서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애국가로 불릴 만큼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적인 문화 자산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동해시의 한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평릉동 해안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오늘 오후 동해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분양 전환이 추진되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돼 분양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라며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분양가가 산정됐고 분양가가 크게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강릉시 성산면의 한 공장에서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지인인 5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태백시가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해시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지난 추경보다 117억 원, 1.9% 증가한 6,023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28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편성된 주요 사업에는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비롯해 천곡동굴 체험공원 산책로 정비, 시유림 확대 조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태백시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507억 원 늘어난 6,011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소도천 하천 재해 예방공사, 다목적 전지훈련시설 에어돔 조성, 태백문화원 리모델링 등이 포함됐습니다. 영동 북부 속초 고성 일대에서 지해공 합동 기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육군 제3군단 예하 102 기갑여단은 오는 29일 속초 고성 일대에서 동해안 군사대비 태세 확립과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해 전차와 장갑차 등 궤도 장비를 포함한 지해공 합동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훈련 기간 국도 7호선과 내륙 도로에서 다수의 군 차량이 이동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접근이나 추월을 금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 통제반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2023 강원 세계 살림엑스포 관람을 지원합니다. 우리금융은 굿네이버스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내 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엑스포 입장권과 교통수단, 체험활동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 강원 세계 살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살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설악권, 고성, 속초, 양양, 인제에서 열립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